5월 첫째 주 주간 뉴스 업데이트 시작합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서해안상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한국의 우려 목소리를 보도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바티칸은 제267대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3일간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PI 인사이트의 전효준 기자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놓치셨을지도 모를 기사를 모아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4월 28일 중앙군사위원회 국영 KCNA 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러시아 파병 사실을 알렸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8일 월요일에 크루스크 지역 해방에도 도움을 준 조선인민군 부대를 칭찬하였다고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미국, 우크라이나가 지난 가을 크루스크 전투에 최대 12,000명이 파병했다고 밝혔었던 내용과 같았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월요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파견을 통해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4월 24일 한국 외교부는 목요일에 중국이 한반도 서해안에 해상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목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측은 회의에서 해당 구조물이 양식 장비일 뿐이며 영토 공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수요일 국회위원회에서 서울의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이 구조는 중국법과 국제법을 모두 준수하며 한국, 중국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펜앤마이크 조중영 기자가 보도한 심층 분석에서 중국의 이러한 행보가 주변국의 해양 영토 침범 행위에 벌여왔던 중국의 대동남아 외교 형태와 겹치는 부분이 많으며 최근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점이 국제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결론 지어져도 중국의 국제 파워로 이를 무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4월 28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벨기에, 안도라, 프랑스를 비롯해 이들 국가 전역에 걸친 정전이 발생한 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12시 30분경 유럽 전력망에 문제가 보고되었고,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하여 스페인에서 4,840만 명, 포르투갈에서 1,06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4월 28일 오후 11시 현재 스페인의 전기 51%가 복구, 변전소의 70%가 복구되었습니다. 포르투갈 국가 에너지망은 월요일 오전 전체 전력망을 정상화하는 데 일주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두 나라 모두 원자력 비중이 낮고 에너지 부분에선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며 스페인의 의존도는 50%에 달하는 국가입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는 4월 16일에 발표한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성과 발표에 뒤이은 것으로 스페인은 태양열, 풍력, 수력 발전으로 에너지를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태양열 발전으로 약 70%의 총 필요 전력을 커버하며 전체 전력의 62%에 해당하는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를 추모하기 위한 9일간의 애도 미사가 끝이 나면서 5월 7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 선고권자들이 참석하는 미사, 헌정 예식이 끝난 후 콘클라베가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콘클라베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시스티나 성당을 떠난 후 진행되는 이 선거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폐쇄됩니다. 투표가 끝날 때마다 투표지는 소각되고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시스티나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교황이 선출되면 흰 연기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한편 뉴욕타임즈 뉴스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의 애도 미사에 파란색 정장을 입고 간 것에 대해 간판처럼 눈에 띄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4월 28일 월요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의 3일간의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푸틴이 지난 며칠 동안 민간 지역, 도시, 마을에 미사일을 발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그는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고 그저
나를 재촉하고 싶어 하는 것뿐이다.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행 제재나 제2차 제재를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 장기 휴전 협정의 일환으로 크림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 15일 오전 하노이 주석궁에 르렁끄렁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견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6일 오후 현지 시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프르트자야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17일 저녁 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궁정 총리실에서 훈마네 캄보디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미국에서 전투기 F-16 24대를 구매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UPI 통신은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군이 퍼레이드에 같이 참가할 예정으로 이는 전에 없던 일이라고 전했고, 한 베트남 국민은 국가가 통일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고통을 극복하고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신념, 자부심, 관용을 갖추게 되었다고 전했으며, 그는 우리는 역사를 다시 쓸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몽골과 일본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이후 국방 협력을 강화해 왔고, 2022년에 평화와 안보를 위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하였으며, 2024년 12월 11일 몽골은 울란바토르에서 일본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에 대한 협정을 서명했다고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2025년 4월 26일에 보도했습니다. 몽골은 헌법에서 군사동맹 가입과 외국 군대 주둔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몽골의 국방 분야의 역량 현대화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 외국 파트너들과의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025년 글로벌 파워의 연간 군사력 순위에서 몽골은 145개국 중 98위를,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8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5위였습니다. 4월 26일 파키스탄과 인도 군대 간의 총격전이 토요일에 두 나라 사이의 카슈미르 국경을 가로질러서 이틀째 계속되었습니다. 4월 22일 화요일에 카슈미르의 바이사란 밸리 관광도시인 파헤감에서 여러 명의 무장괴한이 숲에서 나와 관광객을 향해 총격을 가해 관광객 26명을 살해한 후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저항전선은 이 공격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으며, 정부 소식통은 아직 이 주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살해된 사람들에게 무슬림인지 힌두교도인지를 묻고 힌두교도라고 대답한 사람들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살해된 사람들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카슈미르는 인도 북서부 파키스탄 국경을 따라 위치한 분쟁 지역입니다. 양국 모두 무슬림 인구가 대부분인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님과 인도 국민 여러분께 전적인 지지와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덧붙였으며, 푸틴 대통령은 이 공격을 잔혹한 범죄라고 부르며 인도 국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힌두신문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파헤감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의 비극적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희생자들은 다양한 국가의 시민과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슈미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전쟁의 위험이라는 공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 기업의 고용 지표를 제공하는 ADP 리서치 그룹은 매월 미국 민간 기업 고용자 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4월에 발표한 고용자 수는 1억 3,445만 명으로 3월의 고용자 수보다 6만 명이 더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에 고용된 고용자 수와 2월에 고용된 고용자 수를 비교해
14만 7천 명이 더 고용된 것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4월의 평균 임금 수준은 6만 500달러로 3월 임금보다 4.5% 증가였으며 과거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609만 명 실업하게 된 고용지표를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뉴스 업데이트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